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닥 상장사 키스트론 종목 코드 47만 5,430에 대해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키스트론을 보는 핵심은 단순히 전선 관련주가 올랐다가 아닙니다. 키스트론은 CUFE 바이메탈 와이어, 즉 구리와 철을 결합한 복합 금속 와이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소재는 구리의 전기전도성과 철의 강성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부품용 리드와이어와 케이블용 와이어에 쓰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키스트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확대 기대감입니다. 둘째, 미국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와이어 소재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상장 이후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재평가 기대감이 붙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새내기주이고 보호예수 물량, 오너 일가 지분 재편, 남은 락업 물량에 대한 부담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벨은 2026년 4월 기사에서 키스트론이 첫 보호예수 해제 구간은 넘겼지만 잔여 물량 부담이 여전히 시장의 시선에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스트론을 단순 테마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있는 전력 케이블 소재주로 볼 것인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 키스트론은 어떤 회사인가? 키스트론은 1992년 설립된 와이어 소재 기업입니다. 핵심 제품은 리드 와이어와 케이블 와이어입니다. 리드 와이어는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와이어입니다. 콘덴서, 전자기기, PCB 부품 등에 사용됩니다. 케이블 와이어는 인프라, 산업용, 전력통신 케이블 등에 사용됩니다. 이 부분이 최근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접지선, 트레이서 와이어 테마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IPO 노트에 따르면 키스트론은 국내 유일 CUFE 바이메탈 와이어 전문 제조 기업으로 소개됐고 주요 제품군은 케이블 와이어와 리드 와이어입니다. 2024년 기준 매출 비중은 케이블 와이어 46.8%, 리드 와이어 45.2%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즉 키스트론은 한쪽 제품에만 의존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전자부품용 와이어와 인프라용 케이블 와이어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매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자부품용 리드 와이어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존 매출 기반입니다. 반면 케이블 와이어는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통신망, 지중화 산업설비 투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론은 단순 제조업체라기보다 전자부품 안정 매출 인프라 성장 기대감을 동시에 가진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왜 AI 데이터 센터 테마와 연결되는가? 최근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굉장히 강한 테마입니다. 예전에는 AI라고 하면 반도체, GPU, 서버, 소프트웨어 기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관심은 바뀌고 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서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전력망이 필요하고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고 접지 배선 케이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즉 AI 산업의 두 번째 파도는 전력 설비, 전선, 변압기, 냉각,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키스트론이 여기에 엮이는 이유는 회사가 케이블용 와이어, 접지용 연선, 트레이서 와이어 등과 관련된 제품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DART 영문 증권 신고서에도 접지용 연선은 건물 등 구조물을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케이블이며 주로 발전소 피뢰 시스템에 사용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키스트론이 부각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전력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다. 전력 통신 접지 케이블 소재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키스트론 같은 와이어 소재 기업도 간접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키스트론이 데이터 센터에 직접 대규모 납품 계약을 공시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은 직접 수주 확정보다는 사업 구조상 수혜 가능성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는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주가가 유지되려면 결국 실적이나 수주 매출 증가로 확인돼야 합니다. 3. 실적은 어떤가? 키스트론은 무실적 테마주는 아닙니다. 2025년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 따르면 키스트론의 2025년 매출액은 약 693억 원, 영업이익은 약 73억 9,500만 원, 자본총계는 약 1,897억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키스트론은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고 자본도 꽤 안정적인 편입니다.
더벨 보도에서도 2025년 말 기준 매출은 693억 원, 영업이익은 73억 원으로 전년 매출 689억 원, 영업이익 59억 원 대비 개선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은 689억 원에서 69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59억 원에서 73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외형 성장은 크지 않았지만 수익성은 개선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가 분석에서 꽤 중요합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고 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아니라 기존 사업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폭발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테마가 붙었다고 해서 당장 매출이 2배, 3배 커지는 구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키스트론의 투자 포인트는 안정적인 기존 실적 새로운 인프라 수요 기대감입니다. 반대로 리스크는 아직 성장성이 숫자로 크게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4. 수출 비중과 글로벌 거래처. 키스트론의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수출입니다. 유진투자증권 IPO 자료에 따르면 키스트론은 2024년 기준 주요 제품 비중이 리드와이어 46.8%, 케이블와이어 45.3%, 기타 7.9%였고 21개국 74개 거래기업을 기반으로 재구매율 90%, 3년 이상 거래사 비중 75%라는 안정적인 거래 구조가 제시됐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형주를 볼 때 가장 위험한 경우는 매출처가 너무 적거나 특정 고객 한두 곳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키스트론은 여러 국가, 여러 거래처와 거래하는 구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딜사이트 TV 보도에서도 키스트론은 글로벌 CUFE 바이메탈 제조사로 수출 비중이 약 90%라고 설명됐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집니다. 장점은 글로벌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선진국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 전력망 보강 같은 흐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환율, 운송비, 원재료 가격, 글로벌 경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이 좋을 때는 이익이 좋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환율 변동이 심하면 실적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론을 볼 때는 단순히 국내 전선 테마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글로벌 와이어 소재 수출 기업으로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합니다. 5. 키스트론의 핵심 기술 CUFE 바이메탈 와이어. 키스트론의 핵심은 CUFE 바이메탈 와이어입니다. CU는 구리입니다. 페이는 철입니다.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강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철은 강도와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구리만큼 전기 전도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키스트론이 만드는 바이메탈 와이어는 이 두 소재의 장점을 결합하는 개념입니다. 즉 구리의 전기 전도성, 철의 강성, 그리고 원가 효율성을 동시에 노리는 소재입니다. 이런 소재는 단순 전선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맞춰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키스트론의 경쟁력은 단순히 와이어를 만든다가 아니라 복합 금속 소재를 균일하게 접합하고 선 형태로 가공하고 고객사 요구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제조 능력에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자료에서도 키스트론은 국내 유일 CUFE 바이메탈 와이어 전문 제조 기업으로 소개됐고 구리의 전기 전도성과 철의 강성을 동시에 가진 비용 효율적 소재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 지점이 키스트론의 본질입니다. 테마는 AI 데이터 센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진짜 본질은 바이메탈 와이어 소재 기업입니다. 6. 상장 이후 주가가 약했던 이유. 그렇다면 왜 실적도 있고 수출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 기대감도 있는데 주가가 약했을까요? 이유는 수급입니다. 키스트론은 2025년 6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당시에는 공모가 3,600원을 크게 웃도는 9,600원의 거래를 시작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가는 계속 약세를 보였고 2026년 4월 8일 종가 기준 4,315원까지 내려왔다고 더벨은 보도했습니다. 상장 초반 고점에서 들어간 투자자들은 상당히 힘든 구간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요? 첫째, 새내기주 특유의 고평가 부담입니다. 상장 직후에는 기대감이 강하게 붙습니다. 공모가 대비 높은 시초가가 형성되면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보호예수 물량 부담입니다. 첫 락업은 넘겼지만 남은 락업 물량과 오너 일가 지분 재편 이슈가 계속 시장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셋째, 상장 당시 제시했던 성장 스토리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공장, 알루미늄 사업 확대, 비철금속 포트폴리오 확장 같은 이야기는 좋지만 투자자들은 결국 실적 반영을 기다립니다. 이런 이유로 키스트로는 좋은 재료가 있어도 주가가 쉽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배당과 주주환원. 키스트론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배당입니다. 키스트론은 2025년 결산 기준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 배당 지급일은 2026년 4월 24일로 확인됩니다. 소형 성장주 중에는 배당이 아예 없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키스트로는 상장 이후 배당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과 이익 기반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당금 자체가 큰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내기주가 배당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적자 성장주가 아니라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단기 급등 테마주만 보면 배당은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재평가를 보려면 이익, 현금 흐름, 배당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8의 앞으로의 성장 포인트. 키스트론의 성장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전력망, 배선, 접지, 케이블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키스트론이 직접 데이터 센터 시공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케이블 와이어, 접지용 연선, 트레이서 와이어 등 인프라 소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국 인프라 투자입니다. 키스트론은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선진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통신망 구축, 지중 케이블 수요, 산업설비 투자 등이 이어질 경우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루미늄 시장 진출입니다. 딜사이트 TV 보도에 따르면 키스트론은 2027년을 기점으로 알루미늄 시장에 진출해 바이메탈에서 알루미늄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비철금속 메이커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 성장 스토리입니다. 기존 CUFE 바이메탈 와이어에 머무르지 않고 알루미늄 소재까지 확장한다면 제품 포트폴리오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트남 공장과 생산 능력 확대 기대감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자료에서는 키스트론이 알루미늄 공장 확보를 통한 토털 비철금속 메이커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미래 계획입니다. 실제로 공장이 완성되고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률이 개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 리스크 요인. 이번에는 냉정하게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보호 예수와 잠재 매도 물량입니다. 더벨은 2026년 4월 키스트론이 첫 보호 예수 해제 구간을 넘겼지만 남은 락업 물량과 지분 재편 이슈가 중기적인 수급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리스크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은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새내기주는 수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위에서 물량이 계속 나오면 주가는 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테마 가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테마는 현재 시장에서 강한 테마입니다. 하지만 강한 테마일수록 단기 급등 후 차익 실현도 빠릅니다. 키스트론이 실제 대규모 수주 공시를 낸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구간이라면 단기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매출 성장성 확인 부족입니다. 2025년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개선됐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구조는 아닙니다. 즉 이익률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이 원하는 성장주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매출 성장도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원재료 가격입니다. 키스트론은 금속 소재 기업입니다. 구리, 철, 알루미늄 등 원재료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를 판매 가격에 얼마나 전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환율과 글로벌 경기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환율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나 고객사 발주 감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주가를 볼 때 체크할 포인트. 키스트론을 앞으로 볼 때는 단순히 오늘 올랐다, 내일 오를까? 만 보면 안 됩니다.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거래량입니다. 키스트론은 상장 이후 주가가 많이 눌려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거래량이 붙어야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옵니다. 거래량 없이 살짝 오르는 것은 기술적 반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강하게 붙고 이전 매물대를 돌파하면 시장에 관심이 다시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보호예수 물량 관련 공시입니다.
잔여 락업 물량,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이동, 장외거래, 증여, 매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분기보고서입니다. 2026년 1분기, 2분기 실적에서 케이블 와이어 매출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테마가 실제 매출에 연결되려면 케이블 와이어 쪽 숫자가 개선돼야 합니다. 넷째, 신규 수주나 공급 계약 공시입니다. 현재는 기대감이 앞서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 향후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대형 케이블 업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온다면 주가 재평가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알루미늄 사업 진행 상황입니다. 2027년 이후 알루미늄 시장 진출 계획이 실제 투자와 매출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긍정 시나리오. 키스트론의 긍정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전력 인프라, 접지선, 케이블 소재 수요가 증가합니다. 키스트론의 케이블 와이어 매출이 실제로 늘어납니다. 수출 거래처 기반이 유지되고 원재료 가격도 안정됩니다. 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증가합니다. 보호예수 물량 부담도 점차 소화됩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 키스트론은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 기반 전력 케이블 소재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안팎 수준에서 움직인다면 시장은 이 회사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느냐를 보면서 멀티플을 다시 줄 수 있습니다. 버틀러 자료 기준 키스트론의 시가총액은 1,067억 원, PBR은 0.56배로 표시됩니다. PBR이 낮다는 것은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PBR이 낮다고 무조건 저평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 성장과 테마가 동시에 붙으면 낮은 PBR은 재평가 논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2. 부정 시나리오. 반대로 부정 시나리오도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테마는 강하지만 키스트론의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보호예수 물량이나 지분 재편 이슈가 계속 부담으로 남습니다. 상승할 때마다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눌립니다. 분기 실적에서 매출 성장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재료 가격 부담이나 환율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키스트론은 좋은 테마는 있지만 숫자로 확인되지 않은 종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는 단기 뉴스에 반응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 키스트론은 단순한 무늬만 AI 테마주는 아닙니다. 회사는 실제로 와이어 소재를 만들고 있고 2025년 매출 약 693억 원, 영업이익 약 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제품은 리드 와이어와 케이블 와이어이며 2024년 기준 두 제품군이 각각 40%대 중반의 매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수출 비중도 높고 글로벌 거래처 기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확대, 전력망 투자, 케이블 소재 수요 증가와 연결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종목은 아직 새내기주입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약했고 보호예수 물량과 지분 수급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키스트론을 볼 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적은 있다. 사업 실체도 있다. AI 전력 인프라 테마와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기대감이 숫자로 완전히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수급과 실적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키스트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적 있는 바이메탈 와이어 기업의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기대감이 붙은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뉴스와 테마 거래량이 주가를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기적으로는 보호예수 물량과 지분 수급 부담을 소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케이블 와이어 매출 증가, 알루미늄 사업 확장, 해외 인프라 수요가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키스트론은 지금 당장 무작정 좋다, 나쁘다로 볼 종목이 아닙니다.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확인해야 할 숙제도 많은 종목입니다. 투자자라면 앞으로 세 가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첫째, 거래량이 붙는 진짜 반등인지. 둘째, 보호예수와 지분 매물 부담이 완화되는지. 셋째, 2026년 분기 실적에서 케이블 와이어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는지.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진다면 키스트론은 단순 테마를 넘어 재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기 반등 후 다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키스트론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